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부실하고 아무 시스템이 없다. 휴지처럼 구겨져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으면 된다. 돈 버는데 철학이 방해가 되면 그냥 철학을 내팽개쳐야 되는 곳.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강남이었다. 강남하면 떠오르는 거 교육 말고 뭐 부동산. 강남 부동산은 아파트. 네, 아파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이 아파트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은 갖고 싶고 하지만 이제 마당에 있는 집을 갖기에는 돈이 없고 이런 분들, 그분들이 가장 희망했던 것 같아요. 서민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이죠. 요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형태로 아마 개발을 했던 것이 아파트의 초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뭐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이제 좀 전근대적인 사고로 사람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지 않나? 아니 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내 머리 위에서도 누가 용변을 보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그거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 아파트에 살았더니 뭐 기력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 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마당이 없잖아요. 그리고 좀 애매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연탄을 떼는 집들도 있었지만 그냥 장작을 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온돌도 없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아리, 장독대 같은 경우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문화적인 것들, 생활 습관적인 것들이 좀 충돌이 있었고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 시기가 한 10여 년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적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주거 문화 자체가 결국 아파트로 인해서 바뀌게 됩니다.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맨날 연탄 새벽에 갈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허구한 날 이 연탄가스 중독이 심심치 않게 멀어지던 그런 시대에 기름 보일러라는 거는 많은 주부들에게 정말 선물이었어요. 세탁기? 빨래 하루 종일 옷 빨래하고 손빨래하고 이러던 때에 세탁기가 등장을 해서 가사노동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인류에 훨씬 더 큰 혜택을 줬다고. 당시까지만 해도 가사노동에 허리가 휘어지던 주부들이 아파트라고 하는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굉장히 혜택을 보고 결국엔 아파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쵸?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종류의 해방의 공간이었습니다. 71년도에 용산구 동부 이천동에 한강 맨션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이제 입주를 하는데, 서울 용산구 동부 이천동 한강 맨션 아파트가 준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식 지역 온수 난방 시설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연탄을 떼는 것이 아니라 단지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 난방이라고 해서 온기를 넣어줍니다. 또 놀이터 시설도 넣고 또 커뮤니티 시설도 넣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좀 특이하고 재밌고 고급스러운 시설들이 들어감으로써 일반 아파트에서 누릴 수 없는 주거 문화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조금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됐던 것들이었었고요.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아파트로 개발을 하자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해요. 당시 서울시장이 아파트 지구 제도라는 거를 그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땅은 아파트만 지어야 된다. 그럼 이제 땅 주인들은 땅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뭐 농사도 못 짓고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냥 아파트 업자들한테 땅을 팔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거 이래도 되나?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 아닌가? 하지만 뭐 그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부지를 마련하고 아파트를 건설을 해 나갑니다. 1976년에 아파트 지구가 11곳이 고시가 됩니다. 그중 6곳. 절반 이상이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됐다고 해요. 종로구나 중구 가면요, 아파트를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업무지구, 상업지구 안에 사이사이에 나홀로 아파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개발할 때부터는 주거 지역에는 주거만 짓고 업무시설에는 업무시설만 들어가고 교통시설은 교통시설만 빼는 구획을 해서 정말 그 입지 용도에 맞는 부동산들이 들어갑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가면 현대아파트 블록이 있습니다. 압구정동은요, 아파트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압구정동에 뭐 상가 있다? 거짓말이에요. 압구정동은 아파트만 질 수 있게 블록을 만들어놨어요. 압구정동 로데오골이 뭡니까? 거기는 신사동이에요. 행정구역이. 다른 겁니다. 신사동보다는 압구정동이 더 있어 보이니까 그냥 압구정동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지 거긴 신사동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블록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바로 주거지로서 깔끔하게 주거지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벨트가 그렇고요. 반포주공 1단지도 딱 그만큼만 들어가 있습니다. 잠실동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이 있습니다. 잠실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잠실 시형아파트까지 거기서 다 주거 벨트로 개발한 그런 대형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아파트라는 게 진짜 이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 아파트밖에 없어요. 저 많은 아파트에 과연 누가 살까? 근데 아파트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아파트는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아파트 공화국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 투기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작자들 때문에 옴싹달싹 할 수가 없는 거야. 집값이 턱없이 뛰어서 그림의 떡이라니까요. 부동산 투기라던가 하는 거는요, 원래는 땅 투기입니다.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서 투기한다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의 개념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개념은 땅을 갖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죠. 내가 땅을 갖고 이 땅에다가 내가 팔집을 짓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땅에서 아파트로 간 게 언제냐라고 하면은 사실 중요한 게 현대 아파트 사건인 것 같아요. (70년대) 말에 있었던 사건인데 또 현대건설에서 압구정동에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사원용으로 쓴 거죠. 이 현대건설에 있는 사원들한테 이걸 쓰고 하겠다. 그런데 이제 언론사가 조사를 해서 폭로를 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사원용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리스트 쭉 보니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도 있었고요. 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건설부 관료도 여기에 연루가 돼 있었고요. 굉장히 고위공직자하고 저명 인사들한테 여기를 특혜 분양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한국도시개발의 사장하고 서울시 부시장이 기소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또 무죄를 받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프리미엄을 얻었지만 사실 프리미엄이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프리미엄을 얻었으면 그걸 팔면 부당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또 뇌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의 수단이 될 수가 있구나. 아파트 투기가 시작되는
이제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과 1년 사이에 집값은 무려 2배나 뛰어올랐고 심지어 아파트는 몇백만 원씩의 프리미엄이 붙는 과열 투기로까지 번졌습니다. 강남 불패의 서막을 알렸던 반포 주공이요. 고자촌, 내시촌, 고자 아파트, 내시 아파트로 불렸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70년대) 초반에 나왔던 아파트들 중에 4개 단지가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이 4개 단지 중에서 반포 주공 1단지는 좀 이질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포 주공 아파트는 일단 브랜드가 다르죠? 주공이 들어갔잖아요. 주택공사에서 만든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했던 반면 주공 아파트에서는 국가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한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은 1,000만 원대가 넘었었고요. 주공 아파트는 1,000만 원대가 안 됐고 760만 원? 서민들이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정부에서도 인기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7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 운동을 정부에서 합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 처음 나왔던 표어거든요.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인구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주택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안했던 것들이 가산점을 주기 위한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거이긴 한데 그냥 정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남자분들이 정관 수술을 한 세대주가 있는 집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죠. 반포 주공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이 불임 시설을 받고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놀린 거예요. 너희는 소위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고자 내시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자촌, 고자 아파트, 내시 아파트 뭐 이런 것들로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재미있는 사실은 현 시점 가장 비싼 아파트가 반포 주공 1단지예요. 32평 기준으로 65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단일 아파트로는 최고가 아파트죠.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강남 집값은 왜 절대 안 떨어지냐고. 강남의 아파트들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화폐화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화폐가 돼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비교가 더 쉽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에 동원할 만큼 적당한 양이 있는지, 충분한 양이, 그리고 내구성이 길고 신뢰할 만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죠. 지금 우리 사회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지폐, 이 화폐 말고 아파트만큼 화폐의 속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재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의 아파트들은 어느 동네 몇 평인지가 아주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고요.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강남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부를 저장하고 늘리고 되물릴 수도 있는 화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도 모두 다 쉽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강남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샀느냐 안 샀느냐로 이게 언젠가부터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투기를 꿈꾸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남처럼 단기간에 거의 임팩트 있게 발전한 곳은 분명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마침내 이런 결과를 빚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빨리 인위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지은 대가를 한 20년 있다가 결국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유독 그런 대형 참사들이 나옵니다. 네, 최악의 붕괴 사고가 난 오늘 성수대교 주변에는 구조대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1994년 10월 21일 서울에 있던 한강다리 하나가 무너져 내립니다. 강남 압구정동에서 시작하는 성수대교입니다. 사고가 난 성수대교는 마치 칼로 자른 듯한 모습으로 부동강이 나 있습니다. 이 다리 언제 지어졌나요? 1979년.
한창 뭐든지 빨리 지어라라고 할 때 지어진 그 다리입니다. 마치 인과응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사망자 32명인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던 분들 지금 한참 구조작업이 그리고 진행되고 고등학생들, 있는 사고 현장 상공입니다. 강남에 있던 집에서 강북 학교로 등교하던 무학여고 여고생 8명이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 뭐죠? 뭐 있겠습니까? 다리가 무슨 요격당해가지고 무너진 건가요? 관리 안 하고 시공 난림으로 했고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79년부터 94년까지 아무 철학 없이 빨리빨리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그런 사회의 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그 부촌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다. 모든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내 단일 매장으로 당시 제일 큰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502명이 사망을 하죠. 누구나 좀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는 연결돼 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올 게 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성수대교구 삼풍백화점이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부실하고 아무 시스템이 없다. 철학이 없이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그런 사회였다. 제가 이제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만 보려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강남 개발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우리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눈물 흘린 분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곰곰이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강남 불패는 정말 계속될까요? 강남이 비싼 이유는 투기꾼들이 투기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정책적으로 키워서도 아니고 여기에 이 위에서 살고 싶어하는,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구경하고 싶어하는, 방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은요, 이 한 평, 이 토지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하느냐의 절대 개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들이거든요. 아마 강남구가 지금도 압도적으로 올려간 사람들이 많지만 더 많아질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라도 강남구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성비는 제일 높지 않을까. 아마 이런 논리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강남 불패의 신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무엇이 끊임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되게 안 좋아해요. 제2의 강남. 아니 뭐만 하면 제2의 강남이래요.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강남 짝퉁. 혹은 결국은 그래서 강남보다 못하다는 거구나. 강남 불패를 언젠가 우리가 끊어낸다면 강남에 없는 게 있어야 되죠. 제2의 강남이 아니라 강남에 없는 것이 있는 곳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강남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강남 외에 다른 곳에서도 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죠. 강남의 탄생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의 경제 성장이 시작이 되고 도시에서의 근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하고 일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는 게 저는 한국 현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강남을 보는 것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강남이라는 곳은요, 대한민국의 파일럿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1시즌 1 에피소드는 철학보다 효율을 중시한 그런 에피소드였고
저는 집단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공허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지금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좀 다른 얼굴을 갖고 싶고 어떤 품격을 갖고 싶고 어떤 철학을 갖고 싶으면 지금 이 얼굴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아는 한 방편은 강남 탄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